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윤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보험 하면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니면은 보험 나 가입 많이 했지, 가입은 했는데 막상 보상받을 때는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인카금융다이렉트의 최일래 지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자, 우리 그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카다이렉트 마이다스 사업단 일내는 여자 최일래 지점장입니다. 네, 일내는 여자 최일래 지점장님. 네. 지금 인카금융다이렉트에서도 일을 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 우리 지점장님, 요즘 사람들의 보험하면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 보험을 제가 한다고 그러면 일단 나는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보장 설계를 해보면요. 네. 일단은 운전자 보험 정도, 실손 의료비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나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내가 보험 들은 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설계사분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보험 우리 지인들이 권유해서 막 들어놓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다양하게 또 중복으로 해서 많이 들어놓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조금 들었는데 뭐 다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지점장님은 보험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보험을 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해서 업뜨기식품 대리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리점이 좀 하향세가 됐을 때 온라인 프랜차이즈를 했습니다. 네, 온라인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오는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몸에 어떤 나쁜 병들이 찾아왔어요. 네, 2011년도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요. 호르몬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게 2020년도였는데요. 네. 그럴 때 제가 건강이 최고로구나. 그래서 다 모든 게 부질없다 하면서 다 모든 일 다 내려놓고 힐링센터를 다니게 됩니다. 힐링센터를 다닐 때 제 보험을 관리해 주시던 분이 저도 힐링센터 너무 좋아해요. 힐링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 가세요? 언제 가세요? 저는 매일 가니까 시간 되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저를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리크루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사무실 한번 놀러 오세요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면 오늘 하루는 힐링센터 가지 말고 한번 놀러 가볼까 하고 갔는데 이미 지점장님이랑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시험 좀 한번 보고 하면서 그래, 그럼 내 보험 좀 분석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시험을 보게 됐고 합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던 일 다 내려놨으니까 보험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어쩌면 내가 몸이 아팠던 게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그렇죠. 했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되게 만족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제 보험 관리해주던 명인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몇 년을 하신 거죠, 보험은?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완전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지점장님도 되시고. 네네. 그러면 보험에도 이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저는 이제 고객이 의뢰를 해오면 실손 의료비가 들어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뇌질환, 혈관질환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들어있는지 또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종신보험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내가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또 노후 준비라든가, 그리고 뭐 경제활동이 있을 때는 가족보장, 이렇게 해서 저는
종신보험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내가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연금보험 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연금보험이 있고 치아보험이라든가 간병인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 예, 등이 있습니다. 보험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죠. 뭐 종신은 종신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다 중요한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실손, 건강보험 요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입하시면서 또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있죠. 뭐 암 환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 중에 제가 보험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은 불러서 암보험을 설계를 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뽑아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천만 원짜리 하나, 2천만 원짜리 하나를 해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5천만 원을 권유를 했는데 이 친구가 돈 비싸니까 2천만 원짜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 5천은 들어있는 거고 진단 자금이. 네네. 그런데 이 친구가 암이 걸린 거예요. 어머나. 폐암이. 그래서 폐암이 걸렸는데 일단 그 친구가 암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회사별로 다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 거를 청구를 해주러 같이 다녔는데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왜 너는 2천만 원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서 야 5천만 원짜리 하고 2천만 원짜리 해갔을 때 네가 2천만 원짜리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당해보면 그때 더 할 걸. 근데 그 친구가 친구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험사 마냥 다니면서 제가 다 보험금 청구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사위, 딸, 남편, 딸 둘인데 저한테 모두 다 지금 컨설팅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죠. 계약할 때 처음에 돈 내야 되는 거 따질 때는 뭐 설마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낮춰서 하는데 막상 내가 걸리고 나면 그때 왜 나한테 이거 5천만 원 하면은 1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 보험 중에 요즘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어떤 보험일까요? 요즘 가장 또 핫한 것은 간병인 보험이에요. 예전에는 12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간병인 부르면 무조건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체증형이다. 체증형이라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간병인 보험을 들고 나서 5년 안에 간병인을 안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씩 올라요. 매년. 그래서 30만 원까지 오르는 거예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간병인 보험하면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파도 이렇게 돌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요즘 다 거의 일을 하고 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 친구가 복층에 살았어요. 복층에 살았는데 그 2층에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척추가 완전히 많이 망가졌어요. 세상에. 근데 그때도 그 친구도 제가 이제 보험을 한다 하니까 내가 없는 보험이 뭐지? 이 친구는 많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해서 그래도 보험료가 꽤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청구였는데 마침 간병인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간병인 보험을 들었는데 그걸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됐는데 병원에 그대로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식구들이 아무리 내가 저기 한데도 일을 전폐하고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간병인 보험을 들게 해줘서 고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병원 자체에서 누군가 이렇게 오면은 간병인 보험 들었냐 하면서 지금 소개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50 넘어가고 이러면 간병인 보험은 특히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지점장님은 인카금융 다이렉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군데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좋은 점, 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좋은 점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무리할까요? 제가 원수사에 있을 때는 그 회사 것만
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교 분석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한 분이 아까 그 친구 얘기했는데 그분이 간병인이었어요. 그 친구의. 그 간병인인데 그분이 간병인 보험을 안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걸 봤잖아요. 이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 간병인 보험을 저한테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직업이 어떤 거냐 했어요. 또 다르고요. 회사마다 이분을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질병만 받아주겠다. 상해는 안 받아주고 원래 간병인 보험이 상해, 질병 같이 해서 그렇죠. 받아주고 그리고 또 하루 일당 뭐 1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진형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백 되는 것도 요즘에는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권하게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들었던 보험을 새로 바꾸게끔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만약에 예전 간병인 보험은 들었으면 3개월 지나야지 간병이 되고 1년 있다가는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감액이 없어요. 그리고 면책 기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네. 옛날 보험이 더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지점장님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결론은 우리 원수사에서는 그 회사의 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데 지금 인카금융 다이렉트에서는 34개 회사의 상품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고객에게 딱 안성맞춤으로 설계를 해주신다. 그렇죠. 그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최일래 지점장님께서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고 보장 분석부터 설계까지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지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험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그 친구가 굴러서 떨어졌을 때, 이 친구가 암이 걸렸을 때 이렇게 보험료 청구를 해주다 보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보람이 있는데 일단 예전 보험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걸로 요즘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를 제가 잘 설계해 드릴 테니까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카금융 다이렉트의 최일래 지점장님과 함께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전 보험이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인 우리 지점장님께서 상황을 보고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갈아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